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이 과거와 비교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현안과 정책 발굴에도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전반의 영역에 대한 이슈를 선정해서 매년 청소년 정책 포럼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노동인권 문제와 마을 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2차례 포럼이 열렸는데요. 오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박영희 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청소년들 보면 확실히 제가 학교를 다닐 때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마 원장님이 학교 다니실 때와도 많이 네, 다르다고 좀 그렇죠.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까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이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전환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아니면 자유학년제 이런 흐름도 전부 다 아이들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육적 전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사회적으로도 만 18세의 선거 하향을 비롯해서 네. 지금 이제 툰베리가 지금 시작을 했지만 청소년들 환경, 지구환경연대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문제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참여를 이끄는 게 또 중요할 텐데 그런 기관이 바로 청소년진흥원이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매년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저희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의 모든 그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정책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 또 일반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그 모든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시대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네.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2차례 진행이 됐죠. 주제를 보니까 노동인권, 또 마을 공동체 관련한 내용인데 이 주제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은 가장 핫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이들이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후기 청소년들,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후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또 우리 아이들 고용인 간에 네. 정당한 어떤 그 대가 지불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그 체불 임금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직 어리니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문계 고등학교의 그 실습에 네. 일어났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도 네.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노동 인권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노동 인권의 문제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을의 중요성, 그 마을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실제로 뜨거운 감자이고 또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좀 네, 관심이 네, 좀 네. 집중되는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셨는데 좀 이제 정책 포럼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짚어보면 먼저 10월에는 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들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좀 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듣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어때요? 지금 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저희가 지금 한
노동 상담과 또 사건 사고, 사건 대리 접수하는 부분들이 지금 400건이 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건수 역시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수치까지 따지면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노동 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체불된 임금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거의 참는다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인가 호소해도 사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아이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고용주들에게 내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본인이 참고 그냥 그 사업장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았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부당하게 이제 일을 겪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 거예요? 뭐 주로 체불과 관련한 건지? 네, 사실은 아이들의 시급이 최저 시급이 이제 되어지면서 8,720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 시급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그 체불 임금에서 까는. 그래서 그걸 제하고 주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적어지고 또 아이들의 그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용주가 챙겨주지 않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서 네. 아이들이 그 고용주의 인식 개선 고용주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네. 이 고용주들이 알고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거나 또는 정말 체불시켜 놓고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체불 임금이 약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상당히 큰 돈들이 네. 체불되고 있었습니다. 네. 와, 정말 너무하네요. 너무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청소년들은 지금 조금 뭐 그냥 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는 청소년 인권센터, 충남 학생인권센터가 이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다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지분 발족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도내에 또 5분의 위촉 노무사 분께서 계셔서 네. 이런 상담이 접수되면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1388 전화를 통하시면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꼭 1388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해서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토론에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알고도 주지 않는 고용주가 있고 또 그런 어떤 편법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네. 아이들의 실수로 그거를 덮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 등 그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어른이 비열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역시도 그런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그 토론에서는 우리 참여하는 청소년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권리를 알고 있어야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제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청소년 스스로의 또 그 권리에 관한 또 교육도 네.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청소년 노동 인권이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행정에서 또 지역 사회에서도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 여운영 의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미 증진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도 마련되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현장 접근형의 정책들을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지역사회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말 신고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째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지난날 11월 25일에는 마을 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이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의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좀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마을 공동체 역시도 지금 지역사회 흐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정도 기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 도청에서도 공동체 지원국이 생기고 교육청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 팀이 생겨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좀 전에 노동인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어느 기관이나 개인 하나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마을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아젠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마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좀 참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마을은 열려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은 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공부하느라고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교, 집, 학원, 뭐 도서관 이 정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냐 그러면 코인 노래방 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마을 학교가 충남에도 112곳 112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동아리 형태가 되었든 마을 학교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되었든 마을을 알아보고 마을을 탐색해서 그 안에서 진로를 찾는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정책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처럼 이제 마을 사업,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마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군마다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그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필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 시도에 잘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포럼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마을 청소년 자치위원회처럼 뭔가 활동을 하려면 아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딘가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거를 한번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려면 일단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청소년이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관기관들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 입통장 분들도 함께하고 부녀의 분들 모두가 다 함께해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부분의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잘 조성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청소년들이 지금 그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14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서 그 고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아이들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을의 문제예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또 기특하게도 보시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될 고장에 대한 어떤 애착과 정주, 의식 등 이런 것들이 함께 함양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충남에 내년에는 이제 기자단 활동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제가 많이 좀 자문을 구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뉴스를 전달하고 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이슈들을 다뤄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 아이들이 고민한다면 아마 아이들의 참여가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뭐 살아갈 마을이고 또 아이들이 끌어갈 또 마을이기도 하니까 미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리더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런 정책 포럼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 할 때 우리 청소년들도 저희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함께 했거든요. 네. 예, 아이들이 첫 번째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본인들만이 고민하고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아이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사실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실 교육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은 고용주가 시급에 포함을 하지 않고 너가 일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거는 시급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교육 시간도 시급에 포함되는 노동의 시간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사실 노동 시간이고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네.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아 너도 이런 고민을 했어라는 그런 공동체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몰랐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알게 네네. 되고 또 청소년들이 몰랐던 또 맞아요. 다른 이야기도 또 배우게 되는 맞아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충남 청소년진흥원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영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또 다양하게 바꿔나가야 될 시점이기도 했고요. 네. 2년 동안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비대면의 활동까지 우리가 다양한 영역을 열어서 아이들을 보다 빠르게 네. 또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뭐 SNS를 통한 부분들도 다 리뉴얼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많은 정보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네. 많이 좀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비대면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추진을 할 계획이신 것 네네. 같은데 아이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정보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어디로 접하면 되는지. 그 네이버 뭐 이런 곳에 그 충남 청소년 진흥원을 치면 저희 사이트가 뜨니까 네. 사실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그 안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모든 인스타그램 모든 게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고 혹시나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없네요 라고 한다면 저희 정식 제안에 그걸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꼭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 활동 플랫폼을 저희가 또 구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든 또 정책 제안을 하든 그런 모든 활동들을 그곳에서 함께 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네. 꼭 거기 와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아닌 메타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방법적인 것이 달라졌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의 그 마음적인 부분들은 또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영역이 확대된 만큼 또 더 문제들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청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마지막 후기 청소년에 저희 들어가고 있는데 네. 청년으로 진입하기 전에 청소년기를 잘 보낸다면 건강한 청년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입시의 어떤 그 한계에서 활동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좀 점하고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창의적인 꿈을 키워가는 쪽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저희 진흥원도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방송 많이 보고 정말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잘 숙지해뒀다가 진짜 실제로 네,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도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